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잘하지 못하는 모든 일은 위임하는 기술이다.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가 나중으로 연기되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심리학이라고도 해. 이제 관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주변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은 거부하고 그 사람들의 긴급한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긴급한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지만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이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야. 레버리지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현대 과학기술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 삶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며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시간은 돈과는 반비례한다는 것, 시급이 높은 사람의 무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예를 들면 소득 순위 끝자락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경호원이나 보육사, 교통정리원,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책임감은 요구받고 있고 겨울에도 야외에서 일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일하는 제로 레버리지 직종이라는 것이야.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지만 이들의 평균 임금은 최상위보다 22배 정도나 낮다고 하네. 그래서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를 낳으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무조건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고용주나 사회 외부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노동시간이나 규정에 따르기만 하지 말고 당신 자신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야.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우상을 모방하라.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한 그들을 찾아서 그 다음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은 끼워 넣지 말라고 해. 더 전략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일하라는 것이고 당신의 비전에 집중할 시간을 최대화하고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그렇게 레버리지는 시작된다는 것이야. 시계추는 중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당신은 시간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해. 단지 삶을 관리할 뿐이라는 것이야. 초점을 명확히 하고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하라고 말하네. 싫은 것, 싫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현재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해 보라는 것이야.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자꾸 미루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어떤 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일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한다는 것이지. 나는 싫으면 그냥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미 해군 조종사 잭 샌더 대령의 이야기가 있어 상상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총상을 입고 포로 수용소에서 7년을 살았다고 해. 몸은 갇혀 있지만
정신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매일 상상 속에서 골프장에 나가 18홀을 돌았다는 것이야. 감방 안에서 상상만으로. 골프장의 바람, 소리, 냄새, 골프채에 공이 맞는 순간의 짜릿함까지 경험했다는 것이지.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어서 집에 돌아온 그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라운드에서 74타를 기록했다는 것이야. 이게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를 상상하는 그 상상이라는 것이고, 어쨌거나 상상은 탁월한 성과를 증명한다는 것이야. 새로운 부의 공식이 있다는 것이지.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 남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벽돌로 단단한 기반을 쌓을 수 있으면 성공한다고 했다네. 1906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법칙이 있지. 이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의 법칙이야. 전체 나라의 부의 80%를 2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를 말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응용해서 강조하네. 20%의 이익을 위해서 돈의 80%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 20%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의 80%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 할 일 목록에서 80%는 삭제하라고 하네. 80%의 시간에 중요한 20%의 일을 하라는 것. 그리고 복리의 법칙. 이것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을 했지. 이 복리의 법칙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가능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아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 명심하라고 해. 처음에는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일이지만 그 일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포기나 좌절, 불평, 낮은 자존감, 남 탓,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라는 것. 부는 불을 끌어들이고 가난은 가난을 끌어들이고 정신력은 정신력을 끌어들인다는 것. 돈은 돈을 부르고 빚은 빚을 부르지. 복리 효과는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소에도 작용한다는 것이야. 결론은 이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야. 변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인내하고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야. 그래서 복리 효과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최소의 일이 최대의 결과로 역전되는 것. 그것도 최대한 빨리 역전되는 것이 레버리지라는 것이야. 워런 버핏의 워런 버핏의 팁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타임즈의 기사가 뜨는데, 이 기사의 중요한 메시지는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라는 것이라고 해. 톰 콜리의 부자들의 습관에 의하면 그들의 습관은 다음과 같다고 해. 부자들은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 부자들은 자기계발서, 전기,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 보통 그 말은 그 말이지.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특별히 주변의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 결정, 행동,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야.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고 투자하는가에 달린 것이고, 그래서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있고 소비된 시간이 있고 투자된 시간이 있다는 것이야. 자주 점검해 볼 문제지. 그리고 레버리지 일지가 있다고 해.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 하루 동안 한 일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최소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이야.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 관리가 삶의 관리라면 삶의 관리는 감정 관리라고 하네. 감정 오용이라는 말이 있어. 도무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원래 그렇다고 핑계대는 사람. 감정 통제가 안 되면 낮은 자존감이 있고 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누가 타인의 감정을 받아주냐고. 그래서 감정 관리는 필수라는 것. 관리를 넘어서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대체로 아무 곳에서나 실력 없는 인간이 조절이 안 되는 건 맞지? 기본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가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업무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우선 처리하라는 것. 이것은 미루지 말라는 것이야.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도 말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면 변명 따위는 안 할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레버리지에 내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네. 포커싱이라는 말이 있어. 적어도 30분 이상은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이야. 한시적 차단도 중요하지.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는 것, 논쟁과 토론도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것. No extra time이라는 게 있어. 추가 시간 없음. 어떤 일이거나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진다고 하네. 그래서 최소의 시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궤도를 점검하기가 있는데 목표를 뇌와 무의식에다가 끊임없이 전달하라는 것이야. 파킨슨의 법칙이 있어. 휴가 전날에는 일주일 분량의 작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 그래서 날마다 휴가 전날처럼 살아라고 해. 제3장인데 부의 진입률은 일단 배우라는 것이야. 개인적으로, 팀으로 모델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맞잖아.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독서라고 하네. 그리고 마인드 대청소가 있어. 환경이 어수선하면 당신의 뇌는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야. 이것은 공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책상 위도 정리하고 또는 버리고, 다이어리에서도 오래된 반복 업무 항목은 삭제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소지품도 가능한 줄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라고 하네.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뉜대요. 내가 레버리지를 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당하거나.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한 생각, 태도, 전략,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야. 부의 지렛대를 만들어라고 해. 수입 내 소비는 중요한 거고 기본이지. 저축, 투자, 투기, 보험. 보험은 당신의 부를 레버리지 하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하네. 그리고 기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말했다지. 모든 일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에는 기억하라고. 비행기가 바람을 가르고 이륙하는 것이지 바람의 힘으로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 이제 마무리야. 지금은 레버리지 시대라는 것이야. 열정과 직업을 균형 있게 통합하면서 잘 조절하여서 고양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고, 행복과 슬픔의 균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나중을 위해서 행복을 연기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는 것이야. 사람들은 항상 행동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하네. 당신과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해. 나는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레버리지 하는 사람인지 확인도 필요하겠지. 여기까지야.